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S질라 이야기를 좀 깊게 풀어가겠습니다. 최근 리브랜딩, 이더리움 대규모 보유, 그리고 2억 5천만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굵직한 이슈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정체성을 바이오에서 이더리움 국고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점. 둘째, 그 전환의 신뢰를 자사주 매입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뒷받침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전략을 택했고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명해지실 겁니다. 원래 이 회사 이름은 180 라이프 사이언시스였습니다. 바이오 기업이었죠. 만성 통증 치료제 같은 걸 개발하는 임상 단계 바이오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름도 에스실라 코퍼레이션으로 바꿨고 2025년 8월 중순에 나스닥 티커도 ATNF에서 ETHZ로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아예 이더리움 국고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기업으로 정체성을 다시 정의한 겁니다. 회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주식 1주당 이더리움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키우겠다. 쉽게 말해 이더리움을 꾸준히 사들이고 또 그걸 잘 운용해서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이더리움을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보유하면서 스테이킹도 하고 유동성 공급이나 대출 같은 온체인 전략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면서 우리 회사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주가 가치를 지켜내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타임라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8월 12일 전후로 해서 기관형 이더리움 축적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시 회사 보유 이더리움은 82,000여 개의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8월 18일 날 리브랜딩을 완료를 하고 ETHZ 티커를 적용을 했습니다. 보유 이더리움은 약 94,000여 개, 평균 단가 약 3,902달러대를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2일 날 기존 전환주 매도 가능 계획을 공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희석 우려가 급부상했습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30% 가까이 폭락을 했죠. 자, 8월 25일 날 최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보유 이더리움은 약 10만 2천여 개로 증가를 했고 평가액이 약 4억 8,900만 달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2억 1,500만 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리브랜딩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2.65달러에서 2.94달러 사이 넓은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거래량을 리브랜딩 이슈 이후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자사주 매입 카드를 좀 꺼냈을까요? 바로 주식 희석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 가능한 주식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신호는 기존 주주에게 부정적입니다. 회사는 자사주 매입으로 우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 답하는 방식이죠. 그만큼 회사에 돈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동시에 이더리움 보유 확대와 운용 수익화 계획을 병행합니다. 이 두 축이 결합되면 한 주당 순 자산 가치와 한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 증가라는 서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매입 자금의 출처와 실행 속도, 그리고 실제 유통 주식수 감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회사는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대출 등 온체인 수익 전략을 표방합니다.
자체 프로토콜 언급과 함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죠. 관건은 리스크 관리인데요. 예치 플랫폼의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과 슬래싱 위험,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의 수익률 변동, 규제 이슈까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차후에 이 리스크 관리는 한 번 더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즉 수익률 숫자만 볼 게 아니라 분산된 운용이라든지 신용계약 리스크 관리, 그리고 내부 리스크 한도 설정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리브랜딩, 보유 ETF 확대,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호재 3연타가 있었지만 8월 22일 급락이 보여주듯이 시장은 전환에 따른 희석 리스크를 매우 민감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매입 발표로 반등 시도가 좀 나왔지만 종가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단기 전환 포인트는 거래량이라든지 채굴 강도일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결국에는 매집이 지금 진행이 되면 저점 때 물량 흡수가 좀 나타납니다. 반대로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물리면 단기 매물대 수요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 움직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단기 지지 구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지를 못하면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달러 선까지, 이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2.95달러, 거의 3달러 수준이죠. 이 3달러 수준을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이 3.5달러 부분을 돌파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표상으로 본다면 현재 숏이 나왔습니다. 하락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하실 탈점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7월 달에 우리가 이 롱 포지션, 즉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때 내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거의 한 300%의 수익을 가져갔죠. 거의 한 달 만에 300%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롱 신호가 좀 나왔죠. 매수 신호가 이 장대 양봉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안 먹었고 여기서만 먹었다고 해도 거의 100%가 넘는 200%에 가까운 수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숏 포지션, 즉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즉 아래로 내려간다. 현재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가 절대적으로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를 체크를 하는 건 뭐냐면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언제 사야 되는지입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점에 매수를 한다면 수익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샀었다, 그리고 현재다, 마이너스 81%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타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더라도 꼭 지표를 활용을 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황금손 지표입니다.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지표인데, 이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 구간에서 사도 되는지, 그러면 언제 정도에 팔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10몇 개가 넘는 지표를 분석을 하고 그 대응값을 한 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트레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8개, 10개가 넘는 그런 통합적인 값들을 대입을 하면서 접근을 하니까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시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자리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자리다. 자, 이런 롱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자, 이 지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이 지표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 쓰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구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트레이더로서 유튜버에게 뛰어들면서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되고 싶고 10만 명이 되고 싶고 100만 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독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뭐 꼭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는 지인분들한테 내가 이 지표를 받아 써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그러면 지인분들한테 꼭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수익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지표를 어떻게 받아 쓰냐. 자, 제가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더보기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표 상단문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지표 상단문이 이 파란색 글자 클릭, 그러면 이런 설문지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부자 되는 지표, 나는 지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지표 클릭, 하지만 종목도 같이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클릭하시고 제출까지만 해주시면 제가 지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하셨는지 꼭 체크는 할 겁니다. 그리고 해외 교민분들도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데요. 국가번호 남겨주시고 여기에다 국가번호 플러스 핸드폰 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리고 제출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희도 순차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설치 방법부터 활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스크 체크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좀 말하는 건 좀 멋지죠. 뭐 스테이킹도 하고 대출도 하고 유동성 공급도 해서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하겠다.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위험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리스크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짜여진 계약이라고 해도 한번 뚫리면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둘째는 슬레이싱 위험입니다. 스테이킹을 하면 규칙 위반이나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원금 일부가 깎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모르시는 좀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가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이 좀 화려해 보이지만, 만약 시장이 좀 위축이 되면 자금을 빼고 싶어도 쉽게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가 규제 리스크인데요. 특히 좀 미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암호화폐 회계 처리 기준이나 증권법 적용 여부가 바뀌면 회사가 새로운 전략으로 이렇게 자체가 좀 흔들릴 수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SEC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내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부 리스크 한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좀 공격적인 전략을 좀 쓰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내부 안정장치가 좀 있는지 이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면서 뭐 적극 매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뭐 5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어찌됐던
자, 우리는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롱이라고 나오는 매수 신호에서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 롱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실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롱이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낙폭이 나올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선 4시간 봉으로 한번 볼 건데요. 4시간 봉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롱 신호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4시간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자리에서 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은 나왔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 구간에서 사서 뭐 여기에서 팔았다만 하더라도 100%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사서 정말 운이 좋아서 이 위에서 파셨다 이런 분들은 없겠죠. 그러면 거의 300% 가까운 수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하시면서 좀 편하게 하셔라. 자, 매매를 하실 때 정확한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정확한 자리에서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구간 이렇게 내려갔을 때 팔아도 되겠죠. 충분히 팔아야 할 수 있는 자리들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숏 신호 나왔을 때, 매도 신호 나왔을 때 정확히 물량 던지면서 익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롱 신호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지표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더보기 클릭을 하시고 지표 상단 문의 클릭, 그리고 나서 설문지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까지 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문의 남겨주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독하셨는지 꼭 체크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 그대로 행동 가능한 레벨과 체크 리스크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이 기준으로만 대응을 해도 불필요한 감정 매매를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표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S질라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의 남겨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